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 대상 사업으로 기획하고 내년 상반기 중앙부처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1단계 보건 사업이 완료된 전라가명이 다음 달 7일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7일 전라가명 현장에서 재창조 보건 기념식을 갖기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1,48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950억 원보다 56% 증액된 금액으로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현안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철통 방역을 약속했던 전국 기능경기대회 방역망이 수도권발 무증상 감염자에게 힘없이 뚫리면서 대회가 예정보다 사흘 일찍 종료됩니다. 또 전주 방문 판매업자발 N차 감염도 이틀 연속 쏟아지면서 민족 대이동을 코앞에 둔 추석 연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주 101번 확진자의 직간접 접촉자인데 101번에서 시작된 감염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회 일정도 앞당겨 폐막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104번 확진자가 운영했던 결혼 중개업소입니다. 지인들의 사랑방처럼 쓰였는데 이곳을 들른 군산 60대 여성과 익산 60대 여성, 익산 5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5번 확진자가 가족 모임에서 만난 익산 40대 여성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온 뒤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전주의 50대 여성, 즉 101번 확진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익산 결혼 중개업소 등을 거쳐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101번과 관련된 감염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염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 익산에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40대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심사위원은 대회 전 경기도 용인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접촉자 등을 검사하고 남은 대회 일정을 축소해 오늘 대회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 때 좀 수칙을 잘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그 관계자분들 11분에 대해서 접촉자로 분류를 했고요. 전주 60대 남성도 지난주 토요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전북에서 불과 하루 만에 확진자 7명이 한꺼번에 나온 건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하루 확진자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0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확진자에게 감염된 8명 가운데 5명이 무증상 감염자여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인 토우가 유령 직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거한 쓰레기량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우 측은 수거 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무게를 재는 개근대 위에 섭니다. 소각장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무게를 잽니다. 들어갈 때 무게에서 나올 때 무게를 빼면 쓰레기 수거량이 됩니다.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은 이 쓰레기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전주시에 대행료를 청구하고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가운데 한 곳인 토우가 쓰레기 수거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거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소각장에서 나올 때 바퀴를 일부러 개근대 밖 도로에 걸쳐 차량 무게를 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무게를 줄였다면 쓰레기 수거량은 실제보다 많아집니다. 노조 측은 토우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쓰레기 수거량을 412톤가량 부풀려 전주시 보조금 2,4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린 차량 운반량 합계에 톤당 단가를 곱해서 매월 전주시에 대행료를 청구했고 전주시는 청구 금액대로 지급했습니다. 토우 측은 몸이 불편한 차량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파서 일하는 도중에 참 눈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점프를 뽑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차량을 더 붙여서 운영했던 것이며 하지만 노조 측은 수거량 부풀리기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2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며 회사와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가 인건비에 이어 쓰레기량까지 부풀린 뒤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소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홍청룡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뒷산에서 흙더미가 덮쳐 절반 이상 부서진 집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기대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재산세까지 냈지만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완산칠봉 자락에 위치한 주택. 지난 7월 말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집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집은 크게 부서졌고 30년 넘게 살아온 손세벽 씨와 손 씨 부모는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2달이라서 이번 달이 말일에 끝나요. 끝나서 지금 막상 갈 곳도 없고 당장 막막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다소 인상되면서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1,600만 원, 절반이 파손된 경우에는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복구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전주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31년 전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지만 건축물 대장에 오르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손 씨는 그동안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왔다며 무허가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3년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왔고 등기를 보게 되면은 건물의 양식이나 평수까지 다 등재해 있어서 저희는 무허가라는 것을 30년 동안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전주시는 안타깝지만 손 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건축허가 등을 새로 받은 뒤 집을 새로 짓는 방법뿐이라고 말합니다. 개축하는 경우에 개축이 완료됐을 때 그럼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그때 통장에 넣어드려요. 무허가 주택에 한해서는 이 조건이 있어요. 당장에 좀 머물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짓고 추후에 보상을 받으라는지 이거 막막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학 입학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수시 모집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가 끝나면서 진학 지도가 본격화됐는데요. 도내 대학들은 신입생의 8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수험생들이 1:1 진학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추려나갑니다. 이미 지원 대학을 결정한 수험생은 대학별 전형에 맞게 꼼꼼히 준비합니다. 충청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정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생부 성적이랑 합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좋을지 같이 상담해 보았어요.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학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자신의 어떤 가능한 정시 대학을 생각해 보고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시 지원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대학 입시의 중심은 수시 모집입니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은 신입생 정원의 77%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선발 비율은 전북대가 65%, 나머지 대학은 80% 이상입니다. 신입생이 6만 명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수시를 통해 정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북권 대학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전형 위주로 수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며 4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창군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새싹 작물을 활용한 기능식품을 개발합니다. 임실군은 오수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만듭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국립식량과학원 업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새싹 작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새싹보리 등의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를 공급하고 국립식량과학원과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을 맡게 됩니다. 앞으로도 농진청 등 연구기관, 농생농식품기업과 손잡고 농업 소득 향상과 농생명식품도시 한반도 수도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임실군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오수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듭니다. 임실군은 8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옛 오수 군립도서관을 어린이 공간인 키드존과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창의실, 공연장 등을 갖춘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전북 유니텍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지역 업체들이 전북 유니텍 고등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의 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반 육성 사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가 이틀 새에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유흥주점과 노래방, 뷔페 음식점 등 7개 업종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는 415곳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익산시는 또한 어제부터 경로당을 30일부터 닷새간 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과 한글날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찰에 자가용 버스의 불법 운송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내 집회 참석 예정자들이 타시도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임실과 순창, 남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돼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